인공관절 감염이야 사실은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일단 감염된 거 다 제거를 하고요. 깨끗하게 최대한 좀 철저하게 좀 염증 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스탈락이라고 해가지고 항생제와 시멘트, 뼈 시멘트를 섞어서 인공관절 모양을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넣어놨다가 염증이 어느 정도 항생제를 쓰면서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 인공관절을 하는 거죠. 그 원리는 이제 고관절에서도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의 감염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예전에 제가 한 두 번을 이제 인공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죠, 인공 무릎 관절의 감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인데 무릎이 아니고 고관절에 대해서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무릎 관절이 훨씬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고관절보다는 무릎 관절이 감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인공 고관절 감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릎 관절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감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깊어서 깊고, 그 다음에 인공 관절을 빼는 것도 무릎 관절에 비해서는 더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서 쉽사리 좀 하지는 못하는 그런 수술이기는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56세 남자분이신데 상당히 좀 일찍 인공관절을 하긴 하셨어요. 아마도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반대쪽에도 약간 좀 안 좋긴 하세요. 근데 뭐 반대쪽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일단 오른쪽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자꾸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이제 그럼 입원해가지고 항생제 쓰고 그러면 조금 좀 잦아들었다가 또 나갔다가 또 이렇게 자꾸 상처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또 들어가서 항생제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1년 반? 2년 정도를 계속 좀 반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수술한 병원에서도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2년 가까이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병원에는 이제 조금 신뢰가 좀 떨어졌고, 어떻게 알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인공관절 감염이야 사실은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일단 감염된 거 다 제거를 하고요. 깨끗하게 최대한 좀 철저하게 좀 염증 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스탈락이라고 해가지고 항생제와 시멘트, 뼈 시멘트를 섞어서 인공관절 모양을 비슷한 모양으로 해서 넣어놨다가 염증이 어느 정도 항생제를 쓰면서 가라앉으면 이제 다시 인공관절을 하는 거죠. 그 원리는 이제 고관절에서도 이제 똑같단 말이에요. 수술이 좀 더 까다롭고 어렵긴 하겠지만 원리는 똑같고, 그렇게 하면 또 잘 나으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을 보면 이게 좀 보면은 요 군데군데 이 뼈하고 이 시멘트 사이, 원래는 요새는 사실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그 시멘틀리스, 그러니까 시멘트 없이 그냥 뼈에다 꽂아 놓는 인공관절을 쓰는데, 그쪽 병원에서는 이제 시멘트 인공관절을 쓰셨어요. 예전에 이제 이걸 많이 썼지만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보니까 시멘트하고 뼈 사이가 어느 정도 좀 벌써 좀 녹았구나, 안에 상당히 안쪽까지도 염증이 좀 이미 번져 있는 상태구나. 초기에는 아마 뼈까지는 염증이 안 갔을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뼈까지 염증이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수염 상태로 진행을 좀 한 거죠. 이 위쪽에는 뭐 그렇게 많이 녹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아래쪽으로 좀 그렇다. 옆 사진도 보면은 이제 뼈가 이제 녹아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좀 까맣고요. 이런 데도 약간 좀 의심은 가요.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여기는 좀 명확하게 요 위쪽 부분하고 요쪽, 요 세 군데는 여기까지는 좀 상당히 아래쪽까지 균이 좀 들어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빼놓은 사진이에요.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컵이고요. 여기가 이제 인공관절이죠. 대퇴뼈 쪽에 들어가는 인공관절. 요새는 이제 세라믹 관절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쇠하고 폴리에틸렌,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관절을 썼어요. 요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서서히 좀 다르니까 저건 이제 언젠간 좀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새 고관절 인공관절은 다 세라믹 관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죠. 잘 안 닳잖아요. 도자기가 이렇게 뭐 닳진 않잖아요. 깨질 수는 있어도. 근데 뭐 깨지는 것도 쉽사리 깨지진 않아요. 교통사고에서 정면 충돌이 난다든지 뭐 2, 3층 높이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니고서 쉽게 깨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한번 수술하시고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이 많죠. 요거는 첫 번째 수술에서도 시멘트 인공관절 썼지만 그것도 또 세라믹 관절이 아니고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관절을 좀 썼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빼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스탈락을 넣어야죠. 무릎 인공관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딱 그 인공관절처럼 생겼잖아요. 요 하얗게 보이는 게 뼈 시멘트하고 항생제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인공관절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무릎 인공관절에서처럼 하나는 이제 항생제를 무제하게 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주사로 맞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항생제를 바로 그 균이 있는 그 부위에다 직접 때려 부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항생제가 스물스물 좀 나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거의 한 5, 6주 정도를 약을 쓰면서 버텨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인공관절을 빼놓고 나면 근육의 힘 때문에 이게 수축이 되면서 공간이 확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공간 어떻게 벌릴 수가 없어요. 인공관절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간이 수축이 되지 않도록 버티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어떤 그 스페이서의 역할, 그 두 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릎 인공관절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항생제 왕창, 그 다음에 스페이서,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인공관절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안에다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 이제 뭐 인공관절은 없지만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이렇게 쇠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육이 워낙 좀 세기 때문에 그냥 뼈 시멘트만 버무려서 넣으면 이제 중간에 땡강하고 저 뼈 시멘트가 부러질 수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저거보다는 더 이렇게 철근처럼 한 두세 가닥 건물 지을 때 똑같잖아요. 그냥 시멘트만 들이부으면 약할 거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에 철근을 넣고 그 안에 시멘트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 철근의 역할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몇 가닥을 좀 더 넣는데 이거는 조금 좀 약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닫아놓고 대략 한 6주 가까이를 이제 주사로 항생제 쓰면서 피 검사하면서 이제 경과를 보는 거죠. 염증 수치가 쭉쭉쭉 떨어지면 적당한 시기에 저거를 빼고 다시 인공관절을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보면 딱 인공관절 모양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뭐 앉는 것도 가능하고 휠체어 타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저 상태로 좀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좀 불편하죠. 이제 원래 인공관절 아니니까 좀 꺼끌꺼끌 할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좀 이렇게 뼈 시멘트가 좀 자극을 좀 줄 테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한 6주 정도면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생각보다 좀 지낼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이 염증이 좀 가라앉아서 5주 만에 다시 인공관절을 넣게 됐어요. 옆 사진에서도 보면 프로스탈락이 좀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5주 만에 프로스탈락을 빼고 다시 인공관절을 이제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세라믹 관절이에요. 일부러 나이가 아직 젊으시니까 그래서 세라믹 관절을 써가지고 좀 이번에 그냥 수술하시고 쭉 좀 지내실 수 있게 정면 사진도 괜찮고요. 옆 사진에서도 뭐 잘 들어가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공 고관절의 감염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무릎 인공관절하고 다를 바가 사실 없죠. 잘 빼내는 게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다시 또 넣어야 되니까 저게 이제 바스라지면 안 되죠. 바스라지면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빼는 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프로스탈락을 잘 넣어서 집중적으로 항생제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스페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프로스탈락을 넣어서 감염이 다 완치가 되면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그런 2단계 그게 고관절 감염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정석적인 그런 방법이죠. 오늘은 하여튼 고관절 인공관절 감염의 완치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